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 정미선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을 무렵 이혼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너무 소름 끼쳤던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의 전 남편은 대형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헬스, 필라테스, 스피닝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는 규모가 제법 있는 센터였죠. 그 센터는 저희 시댁 건물에 있었고요. 시댁은 여유 있는 편이었지만 제 남편 자체는 크게 능력이 있거나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유학도 다녀오고 부족함 없이 온갖 공부도 했었다지만 학벌도 그저 그렇고 딱히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이 피트니스 센터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저랑 선을 봐서 결혼을 한 거고요. 사실 피부과 닥터인 저에 비해 남편의 스펙은 크게 잘난 건 없었습니다. 시댁에 돈이 많다는 게 유일한 메리트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너무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고집도 좀 센 편이고 자기 주장도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불 같은 성격이라면 남편은 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을 했고 큰 문제 없이 3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는데 둘 다 합의된 딩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저희 집안일을 관리해 주시던 도우미분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시이모님께서 저희 병원에 관리차 오셨어요. 피부 관리 때문에 종종 오셨거든요. 집에서 일해줄 사람 찾는다며? 네, 이모님. 원래 일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셔가지고. 사람 들이는 건 잘 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원래 일해주시던 분이 집안일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너무 좋았는데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우리 집 일해주는 아줌마한테 물었더니 같은 사무실에 꽤 괜찮은 사람 있다고 하는데 소개시켜줘? 그럼 너무 감사하죠. 진주에서 왔다고 했고 나이는 한 40 중반? 생각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네요. 그렇지. 근데 젊은 사람이 일은 더 잘하지. 하지만 나이가 너무 젊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 사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이 오는 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잠깐 망설이니까 시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을 꼼꼼히 잘하고 야무지다고 하더라고. 성격도 아주 밝고. 그러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만나볼 테니. 내가 연락처 넘길게. 감사해요. 그렇게 밖에서 따로 만나게 된 오영미 씨는 첫인상부터 정말 좋았습니다. 수수하고 단아하신 분이었는데 늘 웃는 인상이더라고요.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저보다는 10살가량 많은 거였죠. 그분은 진주에서 올라왔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지 오래되었느냐 했더니 전에 일했던 곳에서 6년 동안이나 일을 하셨다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죠. 저는 좀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인데 그분의 일솜씨는 입을 댈 곳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모든 식재료를 분류해 라벨도 붙여두고 싱크대 하부장에 찌든 때까지 모조리 닦아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제 깐깐한 방어 기제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자기 집처럼 집안일도 꼼꼼히 해주시고 성격도 둥글둥글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을 소개해주다니 시이모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음식도 처음엔 좀 간이 셌는데 그런 것도 말씀드리니 금방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그 도우미 분이 오고 나서 저희 집은 먼지 한 톨 없이 빛났습니다. 너무 만족이었죠. 시이모님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아주머니가 일 너무 잘해주셔. 그러게 집이 아주 반딱반딱하다.
사실 나랑 10살 정도 차이 나는 거라서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그렇다고 언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불러. 호칭이 중요한가? 다음에 백화점 가면 화장품 세트라도 사드려야겠다. 그렇게 해. 자기가 그런 거 참 잘 챙기는 것 같아. 잘 챙겨야지. 집안일을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나 너무 만족이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만족이었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평화에 소름 끼치는 균열이 생긴 건 유난히 덥고 습했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진료를 다른 동료 의사에게 넘기고 저는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귀가한 날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묘한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공기가 좀 달랐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진주 아주머니가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너무 당황했고 그분도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당황한 얼굴이었죠. 아유, 사모님, 이 시간엔 어쩐 일로?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미안해요. 내가 오늘 욕조 청소하고 있는데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찜찜하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샤워 좀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미안해서 어쩌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얼른 머리만 말리고 싹 치워놓을게요. 아주머니는 미안해하며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곤 했지만 사실 속으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하러 온 집에서 땀이 많이 난다고 샤워를 하기도 하나? 그럴 수 있는 일인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집에 아주머니 혼자 계신 줄 알았는데 안방에 남편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경악을 했죠. 뭐야? 당신 집에 있었어? 당신 왔어? 언제 왔대? 저는 기함을 했죠. 당신이 있는데 샤워를 했단 말이야? 누가? 진주 아주머니 말이야. 거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셨더라고. 샤워?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랬나 보지 뭐. 저는 작게 소근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 남의 집에서 씻는 게 말이 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따졌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너털웃음을 짓더라고요. 날이 너무 덥잖아. 아무리 에어컨 틀어놔도 일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찜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씻으셨겠지. 당신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잖아.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당신 있는 거 진주 아주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 아니야? 신경 안 쓰셨겠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별것도 아니잖아. 라는데 저는 남편의 태도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혼자 집에 있다가 씻은 것도 아니고 방에 남편까지 있는데 샤워를 하고 나온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저는 그때 뭔가 직감적으로 남편과 아주머니의 사이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부터 아주머니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말았죠.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내오는 아주머니의 손끝이 남편의 어깨에 스치듯 머무는 것을 말이에요. 너무 찰나였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아주머니와 주고받는 그 은근한 시선도 포착하였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이 너무 교묘했지만 분명 이건 뭔가가 있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봤자 남편이 바른 대로 말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몰래 작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두었어요. 제가 집에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계획은 시작도 전에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틀도 안 돼서 아주머니에게 딱 들켰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남편은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까 남편은 굳은 얼굴로 초소형 카메라를 건네주는 겁니다. 미선아, 너 이거 뭐야?
저도 깜짝 놀랐죠. 나름 숨긴다고 숨겼는데 바로 들킨 거였습니다. 이게... 미치겠다. 아주머니는 눈이 시뻘개져서 훌쩍거리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섭고 섭섭해서 더 이상 이 집에서 일 못하겠네요. 저는 너무 민망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 그게 아니라 그냥 방법용으로. 왜요? 제가 뭐 훔쳐가기라도 할까 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저 이런 오해받으면서 일할 생각 없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선아 뭐해? 사과 안 드리고. 죄송해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섭섭해했죠. 남편은 적극적으로 아주머니를 달래더라고요. 이 사람이 실수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계속 일해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붙잡나 싶어서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남편이랑 저 아주머니가 수상해서 설치한 거다 보니 남편이 아주머니에게 쩔쩔매는 모습도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어거지로 사과를 했고 그 아주머니는 어쨌든 집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지만 제 마음속에 의심은 여전히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이 시어머니와 시이모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괜찮은 사람 소개해줬을까? 그런 걸 왜 설치한 거야? 뭐 훔쳐갈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동양 사람이래. 그래서 나도 믿고 소개해준 거구만. 그런 거 동의도 없이 함부로 설치하고 그러면 요즘 큰일 나. 그러게. 그리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걸 설치해둔 걸 모르겠니? 일 잘해주고 꼼꼼하다는데 왜 그런 거야? 뭐 집에서 물건이라도 없어졌어? 저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실은 저는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빡빡하다. 사람이 일하다가 너무 덥고 땀 흘리면 씻을 수도 있지. 씻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안방에 찬호 씨도 있는데 씻으셨다니까요. 찬호가 자고 있었다니까 신경 안 썼겠지. 안에서 옷 다 갈아입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너 너무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안 좋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찬호가 얼마나 착하고 너밖에 모르는데 그럴 사람이니? 심지어 그 도우미는 너네보다 10살이나 많다며. 근데 찬호랑 아휴 무슨 그런 10살 많다고 여자 아닌 것도 아니고 젊은 분이세요. 얘 좀 봐라. 너 조심해. 그러다가 의부증 돼. 어머니, 의부증이라뇨. 의심할 걸 해야지. 찬호가 그러려냔 말이야. 얘가 큰일 날래네. 어머님은 오히려 자기 아들 의심한 걸 불쾌해하시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말을 말자 싶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일로 저만 괜히 일 잘하시는 도우미분 의심한 의부증 환자가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찜찜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병원 동료에게 털어놓았는데 그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남자가 바람피잖아? 그러면 아내가 그거 직감으로 느낀다? 그래? 너 그거 직감일 수도 있어. 그 여자가 40 중반? 그럼 한창 젊은 나이인데 아예 너네 남편이랑 그럴 일 없다고 단정 짓는 것도 이상한 거지. 내 말이 정 의심스러우면 그 아주머니 뒤를 한번 캐봐. 뒤를? 내 친구가 예전에 이용했던 탐정사무소 있거든. 꽤 잘한다는데 알려줄게. 어차피 그 아주머니 계속 쓸 거면 너도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연락처 좀 알려줘.
그렇게 저는 병원 동료의 소개로 실력이 확실하다는 탐정사무소에 진주 아주머니의 뒤를 캐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의심은 하고 있지만 다 사실 저의 착각일 거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뒷조사를 의뢰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진주 아주머니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든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죠. 40대 중반의 진주 출신이라던 진주 아주머니, 오영미란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리춘이고 신분을 세탁해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이었더군요. 저에게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고 했지만 중국 길림성에는 버젓이 남편과 아들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혼도 하지 않았고요. 심부름센터가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낯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누군가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어로 말이죠. 탐정 사무실에서는 그 녹음된 내용으로 따로 번역도 해놨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를 몰아내고 그 집 안주인이 되겠다. 남편이 어수룩해서 구워 삶는 건 문제도 아니다.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는 지금도 돈을 보내고 있는데 기회 봐서 연락을 끊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과 그 여자 리치는 제 예상대로 불륜관계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이 맞은 불륜관계도 아니고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제 남편에게 접근한 거였죠. 제 남편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이용하는 발판에 불과했던 겁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알아와준 내용은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 여자는 혼자서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도 그곳을 자주 드나들었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10살이나 많은 데다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자인데 도대체 뭐에 그렇게 홀딱 넘어갔는지 남편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고 솔직히 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고작 한국에서 정착하려는 발판으로 이용당하는 남자가 내 남편이구나 싶어서요. 저는 남편이 그 여자 집을 드나드는 사진과 그 여자가 신분 위조를 했다는 증거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조용히 이혼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너무 정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 여자를 편들고 두둔하고 저를 이상하게 몰아세웠던 남편놈의 얼굴을 떠올리니 저도 참을 수가 없고 결혼 생활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준비가 모두 되고 나서 차를 몰아 어딘가로 갔습니다. 제가 간 곳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가문의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님께 이 모든 사실을 밝히자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보시는 그대로예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희 집 일해주는 그 여자랑 찬호 씨는 불륜관계였어요.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왜? 저도 모르죠. 도대체 뭔 생각이었는지.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몇 번이나 보시더니 이모님께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야, 이게 다 뭔 일이야? 네가 소개해줬다는 그 도우미 여자 말이야. 진짜 우리 찬호랑 바람이 났단다. 아우 진짜야. 지금 미선이가 증거를 다 가지고 왔어. 너는 소개를 해줘도 어떻게 그런 여자를 소개해주니? 그 여자 네가 알고 있는 거랑도 완전 달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니? 어머님은 이모님에게 전화해 펄쩍펄쩍 뛰셨어요. 잠시 후 이모님이 어머님 댁으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네 집 가봐야겠다. 그 여자 집에 있지? 있겠죠. 어머님은 부랴부랴 아들에게도 전화를 거시더군요. 얘, 너 지금 어디야? 센터야? 나 지금 너네 집 가니까 너도 당장 와. 아, 뭘 물어. 당장 오라면 올 것이지. 그러면서 어머님이 전화를 끊고는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잠시 후 이모님이 무슨 일이냐며 오셨고 어머님은 가면서 얘기하자면서 일단 차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모님과 어머님이 제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혹시 엄마랑 같이 있어? 나 어머님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야. 왜? 몰라서 물어? 너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그 여자랑 바람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듣다가 폰을 뺏어갔죠. 야, 이 미친놈아!
너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그렇게 저희는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 여자가 소파에 드러누워 있다가 저희가 오니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소파 테이블에는 먹다만 주스와 과일까지. 하는 짓은 영락없이 자기가 이 집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 시간에 어쩐 일로 큰 사모님이랑 이모님도 오셨네요. 이모님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물었죠. 당신 오영미라는 사람이 아니라며? 네? 조선족이고 길림성인가 거기서 왔다며? 그 말에 그 여자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거들었죠. 그것뿐인가요? 저한테는 이혼했다고 하는데 이혼은 무슨. 중국의 아들하고 남편하고 그대로 있던데요. 돈도 매달 보냈죠. 그 여자가 당황해서 누나를 굴리더라고요. 본명이 류친? 그리고 내 남편이랑 바람핀 것도 맞더만.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다 알아봤거든요, 리춘 씨. 내 남편 꼬댁에서 이혼시키고 여기 들어앉을 생각이었죠. 그 여자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시어머니도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따 대고 누굴 넘봐 넘보기? 당신 이거 사기야, 사기. 알아? 무슨 사기요? 내가 뭘 어쨌다고 몰려와서 이래요? 이 뻔뻔아, 이 집 살림 도와달라고 불렀지. 남의 아들 꼬득이라고 월급 준 줄 알아? 그러더니 어머님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아들을 넘본 것에 더 화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 여자도 참지 않고 어머님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과 그 여자는 둘이서 뒤엉켰고 이모님도 어머님을 도와 그 여자를 때리고 떼어내려 안간힘을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힘도 엄청 세서 어머님하고 이모님이 못 당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팔짱 끼고 그 꼬라지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엮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바닥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어머님은 생쇼 말라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들이닥쳤죠. 그 여자는 제 남편에게 가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모, 그만하세요. 이 여자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어머님, 저 이모님 모두 입이 뜨악했습니다. 임신? 괜찮아요, 영미 씨? 배가 너무 아파요. 빨리 병원.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알겠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부축하는 겁니다. 야, 너 미쳤어? 이 여자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 임신? 엄마, 나 이 여자 사랑해요. 뭐? 야, 찬호야, 너 미쳤니? 너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이 여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다 속인 거래. 다 거짓말이래. 남편은 놀라면서도 이내 꿋꿋한 표정이더라고요. 일단 병원부터 갈게요. 그렇게 남편은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갔고 어머님은 뒷목 잡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상황에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은 어머님을 보고 말했죠. 진짜 기가 막히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더 볼 것도 없네요. 미선아, 잠깐만. 뭔가 오해가 있을 거다. 다 들으셨잖아요. 저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야, 너는 소개해줘도 어떻게 저런 애를... 내가 알았어. 아휴. 어머님은 이모님에게 원망을 퍼붓는데 저는 자리에 더 있기도 싫어 가방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들어보니 그 여자는 결국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남편더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엔 그냥 편하고 좋았대요. 친한 누나 느낌으로 친근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했답니다. 남편 말로 저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같이 있으면 늘 긴장이 되고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 여자랑 같이 있을 때면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좋았답니다. 맨날 집에서 마주치니까 묘한 감정이 생겼다가 둘이선 선을 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제 눈을 피해서 집에서 불륜행각을 이어왔던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여자가 샤워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게 그런 광경이었나 봅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걸리고 나서도 얼마나 천연덕스러웠던 건지
역겹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를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여자래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같이 살겠다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제가 모은 자료를 남편에게 주었다고 했죠. 그 여자가 모든 걸 다 속였다고. 그런데 남편은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건지 상관없다고 했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신분을 사기치고 중국에 남편과 자식까지 있고 아들보다 10살이나 많은 여자인데 그런 여자랑 아들이 살겠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완전 그 여자한테 제대로 씌어서는 그 여자를 책임지니 어쩌니 했답니다. 저도 제가 저렇게 머저리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구나 싶어서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죠. 그런데 거의 이혼 막바지일 때 듣게 된 일이 더 막장이었습니다. 오영미, 아니 리친의 남편이 한국에 들어왔고 남편 휘트니스 센터에 가서 쌩 난리를 쳤대요. 내 와이프하고 붙어먹은 놈이 너냐고. 남편은 겨우 그 남자를 말렸는데 그 남자는 온 동네 소문 다 내기 전에 조용히 돈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돈 받으면 입 다물어 준다고요. 심지어 오영미가 언제 찍은 건지 남편의 나체 사진까지 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오영미와 그 남편은 한통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 사기단이었는지 뭔지 남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네요. 저는 남편이 그토록 어수룩하고 천지분간 못하는 머저리인지 몰랐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인 대가는 집안 전체가 개망신당하고 돈까지 제대로 뜯긴 거였죠. 저는 그 와중에 이혼 마무리하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그토록 머저리 같은 짓을 했다는 걸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정도라고만 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았거든요. 제 앞에선 그렇게 위축이 되었고 자신감이 떨어졌다던 전 남편. 남편은 음흉한 위선과 무능을 착함으로 포장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신감을 찾게 해준다던 그 여자의 손길이 사실은 그의 목을 죄는 올감이었다는 걸 이제는 아주 잘 깨달았겠죠. 저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 저를 위해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